양말 네. 어떻게 신나요? 네, 양말은 기본적으로는 바지 색깔에 맞추는. 왜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완전 동공지진 장난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푸티지 브라더스. 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트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까지 저희가 이제 수트의 기본 뭐 종류와 수트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정보들을 드렸어요. 네. 이제는 실제로 수트를 어떻게 입을까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럼 뭐 패션인데 이것도 거기에 이렇게 입는 룰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패션은 사실은 룰이 없죠. 패션은 또 패션이라는 거는 룰을 깨는 게 맛이지. 그렇죠. 예. 근데 수트는 제가 볼 때는 복식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 어타이어. 예. 패션이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트 입는 거에는 분명히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룰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룰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 이 수트의 이 어타이어의 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정해져 있는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보기가 되게 어색하겠죠. 아, 저 사람은 뭐 모르는구나. 약간 테이블 매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포크 나이프 쓰고 뭐 좌빵 우수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룰이라는 게 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건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룰을 안 지키고 입으면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르토렐리스트 책 얘기할 때 보면 스프레차뚜라라고 일부러 룰을 깨면서 멋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건 뭐야? 일단 스프레차투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초 룰은 다 지킨 상태에서 네, 완벽하게 입은 상태에서 이제 파격적인 위트적인 트위스트를 주는 게 스프레차투라입니다. 그래서 뭐 좀 룰을 깨는 분들이 많으시죠. 옷 잘 입는 분들, 삐띠어 뭐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룰을 갖춘 다음에 응용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네, 딱 10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알고 가자. 뭐 다 그런 거니까 뭐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 뭐 룰이 뭐가 중요해. 이거는 좀 아닙니다. 네, 수트기 때문에 어타이어라는 복식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얼굴과 체형이 기본적으로 스프레차뚜라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늘도 이렇다시피 굉장히 룰에 맞춰서 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는 법에 대한 기초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제 수트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기초 가장 중요한 거는 버튼 잠그기인 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싱글 자켓인 경우에 무조건 가운데 단추를 잠그시면 됩니다. 네. 2버튼인 경우에는 윗단추, 네. 3버튼인 경우에는 가운데 단추. 네. 네. 자, 요렇게 그 외국에서 많이 교육하는 방식인데 요렇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네. Sometimes, always, never. 네. 이 밑단추는 잠그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밑단추까지 다 잠그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1920년대까지는 다 잠궜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양복이 30년대 이후로 현대 모던 양복으로 진화하면서 밑에 단추는 사실은 그냥 이제는 장식이죠. 군복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군복으로 치면은 이제 깃을 세우고 이렇게 맞아요. 이거를 다 잠그는 네. 이런 느낌의 그렇죠. 제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그 민간복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입는 일상복이 되면서 이제 요 V존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이게 조금씩 더 예전은 더 꽉 닫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닫으면은 불편하겠죠. 보기에는 더 단정해 보이겠지만 그게 이제 현대를 거쳐서 오면서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네. 또 이게 이 자켓의 그런 실루엣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가운데 단추를 잠그는 게 전체에 여유를 주면서 보기에 제일 좋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온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더블 자켓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보통 이제 6개 버튼이 보이는 스타일이 더블 브레스티드의 기본형인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가운데 단추. 예,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도 가운데 단추만 잠그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더블 브레스티드 밑에 단추만 잠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 디자이너죠. 라이프 로렌 씨도 이런 룩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또 뭐 국내 그 사르토 중에서도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을 만들면 항상 이제 아래 단추를 잠그는 쪽으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그런 트위스트. 네, 이게 스프레차뚜라의 일종이지.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블 브레스트 자켓의 그런 그 라인을 조금 더 우아하게 혹은 자기 방식의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룰은 이 가운데 단추를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단추에 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서 있을 때 평소에는 항상 단추를 잠그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네. 예절입니다. 네, 그리고 앉을 때는 풀르고요. 왜냐면 앉으면 대부분 여기가 이제 찡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는 더블 브레스트 자켓도 풀르고 있고 싱글도 풀르는 게 기본적인 이제 방식이고, 일어서서 이제 상대방과 대면할 때는 항상 채우고 있는 게 예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패션으로 이제 승화해서 연출을 하다 보면은 싱글 자켓 같은 경우는 많이 풀르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 드레익스 같은 브랜드에서도 룩북에 보면 사실 잠그는 케이스보다는 거의 풀고서 연출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룰을 알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연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기본은 어쨌든 잠거라. 네. 단추는 잠근다. 네. 어디 단추? 가운데 단추. 네. 이걸 아시고 3개를 잠그거나 2개를 잠그는 거는 사실은 뭐 자유긴 한데 선택이다. 네. 근데 자신이 없으시거나 가장 좀 예의 바르고 포멀하게 보이고 싶으시면 가운데 단추를 잠그시면 됩니다. 후트지 브라더스. 그다음에 셔츠. 일단 사이즈는 지난번에 수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핏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트 자체도 몸에 잘 맞게 이제 만들어진 수트를 입는 게 중요한데, 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셔츠도 기본적으로 몸 사이즈가 잘 반영된 사이즈의 셔츠를 입으시는 게 맞고, 기성복 사이즈가 목 사이즈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통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100, 105 이렇게 사이즈를 표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기고요. 셔츠는 목 기장, 목 둘레와 화장이라고 하죠, 보통. 이 목 뒤에서 팔 끝까지의 기장을 잰 그 길이로 구분된 것이 기성복의 사이즈 체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성 사이즈 체계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브랜드들 보시면, 예를 들면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브랜드에서 셔츠를 구입하실 때는 꼭 목 사이즈랑 이 화장 사이즈, 이 어깨 이제 등의 중간부터 팔 길이까지, 소매는 그 손목뼈, 툭 튀어나온 손목뼈를 딱 가릴 정도의 길이가 가장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그 목둘레랑 화장 사이즈를 알고 계시면 뭐 그런 기성복 구입하실 때 좋습니다. 물론 기성복이니까 목이랑 팔 길이가 맞아도 몸통이 안 맞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브랜드를 찾으시거나 맞춤을 하시는 게 대안입니다. 목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 타이를 한다는 가정하에 목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를 하게 되면 목을 어쨌든 이렇게 조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은 뭐 적은 경우에는 타이가 되지 않고요. 너무 여유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목 이제 칼라 부분이 울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뭐 셔츠의 이 긴 모양이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긴 모양은 제가 입고 있거나 지금 이 마네킹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약간 스프레드된 와이드 스프레드.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레귤러 컬러는 아니고 미국식 핀 포인트 컬러입니다. 테니스 컬러라고도 하고요. 레귤러 컬러에서 조금 더 길게 아래로 조금 더 각도가 좁아진 형태의 이제 셔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탭 컬러, 네.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드레시하게 보이고 싶으시면은 레귤러 컬러부터 조금 더 넓게 벌어지는 형태의 컬러가 조금 더 드레시하게 보이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조금씩 더 안으로 각도가 좁혀 오거나 이제 심지어 버튼 다운 셔츠 같은 경우를 입게 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후트지 브라더스. 네. 네. 셔츠의 컬러.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정장 개념으로 입으실 때는 화이트, 그냥 플레인 화이트 셔츠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화이트 셔츠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네, 화이트 셔츠가 최고고 만능입니다. 네. 어떤 상황, 어떤 옷, 어떤 수트 컬러와도 다 매치가 잘 되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신발 사장 입고 있는 것 같은 옅은 블루 컬러. 네, 삭스 블루. 네. 하늘색이죠, 하늘색. 네네네. 솔리드 하늘색. 네. 그 다음에는 하늘색 핀스트라이프 정도. 네네네. 이렇게 세 가지 셔츠만 갖춰 놓으시면 셔츠는 거의 다 수트 입으실 때 기본은 마스터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제 하늘색이 조금 옅은 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브랜드들 중에서 보시면은 이 하늘색의 농도가 채도가 조금씩 진하게 나오거나 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 브랜드들의 기본 하늘색은 이거보다 채도가 약간 더 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백이라서 아무래도 맞습니다. 피부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늘색은 동양인이 입었을 때는 조금 피부랑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셔츠가 굉장히 생각보다 도드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양인 특히 머리색이 이제 까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입을 때는 조금 물이 빠진 듯한 좀 옅은 하늘색을 입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네. 아, 그럼 타이는 네. 네, 어떻게 매면 될까요? 타이의 매듭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싱글 노트 한 번만 감아서 매는 아주 기본적인 매듭법이 제 기준에는 웬만한 룩에는 가장 멋있게 보인다. 네. 네. 이게 스프레드 컬러 할 때 뭐 윈저 노트나 하프 윈저 노트 매라고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적인데 보시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하프 윈저나 윈저 노트를 매면은 약간 이 노트가 너무 커서 네. 둔해 보인다. 네. 네. 그게 노트가 크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라는 조금 근거 없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설들이 있는데 저는 노트가 너무 커지면 노트에 시선이 가서 그 사람의 전체 룩을 좀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매듭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싱글 노트 아니면은 이게 기성 타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싱글로 맸을 경우는 너무 길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소검이. 네. 뭐 둘 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길을 맞추기 위해서 두 번 돌려서 빼는 네. 더블 노트 정도까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매듭법은 좀 모양이 저는 자연스럽지가 않고 네. 예쁘지가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 작은 노트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레인 노트가 최고다. 네네. 그다음에 그 타이를 매셨을 때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보시면은 이 대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양쪽에 타이가 양쪽에 이제 넓은 폭이 있고 좁은 폭이 있는데 넓은 폭의 이 대검이 끝이 이 벨트의 중앙 정도. 혹은 네. 벨트 끝 벨트를 그 사이. 넘어가지 않게. 네. 네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짧으면 또 너무 짧다. 네. 네. 딱 요 정도의 길이에 맞게 매는 거를 좀 평소에 연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타이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도 매듭을 그냥 같은 매듭을 해도 길이감이 좀 다르게 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맞춰보시면은 자기가 되게 적정한 길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타이를 맸는데 소곰이 더 길어지잖아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타이가 너무 길어서 소곰이 길어지면 그냥 저는 바지 속에 넣어버립니다. 후트지 브라더스. 그 다음에는 뭐 빼놓을 수 없죠. 벨트랑 구두. 기본적으로는 벨트랑 구두는 색깔을 맞춥니다. 네. 꼭 맞추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블랙은 괜찮아요. 블랙과 블랙은 대부분 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근데 이 브라운 구두 신으실 때는 벨트 톤 브라운 톤이랑 구두 브라운 톤을 최대한 맞추셔야 돼요. 네. 그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똑같은 브라운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 경우에는 벨트를 더 어둡게 해라가 포인트입니다. 네. 벨트 버클이 특정 브랜드를 너무 크게 상징하는 네. 제가 돌려서 말합니다. 네, 그런 벨트는 사실은 이게 되게
우아하게 수트를 입은 상황에서 그 벨트가 모든 걸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되게 일반 형태의 그 벨트 버클을 골라서 착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게 제일 멋있어요. 한참 브라운 구두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블랙입니까, 브라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를 할 때는 블랙을 훨씬 많이 신습니다. 포멀한 수트 어타이어에서는 브라운보다는 블랙 구두를 신는 게 사실은 더 정석입니다. 네. 네, 브라운은 조금 캐주얼하게 가는 거죠. 네. 근데 브라운 구두를 꼭 신어야 된다, 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컬러를 매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진한 구두를 더 선호를 하고요. 그 컬러의 톤을 고르는 기준은 이 원단의 그 색감의 깊이, 그러니까 짙은 색 원단인 경우에는 짙은 컬러, 그리고 이 원단이 조금씩 엷어질수록, 더 라이트해질수록 구두 컬러가 같이 밝아지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크 네이비, 제가 입은 것 같은 약간 미디엄 그레이 또는 차콜 그레이에는 블랙, 다크 브라운 슈즈는 둘 다 어울리는데 네. 좀 더 포멀할 때는 검정색 구두를 신어주시고, 네, 약간 좀 멋을 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 다크 브라운 네. 슈즈를 신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크 브라운도 가급적이면 진한 다크 브라운. 네, 매우 진한. 네, 네. 네. 네, 그런 구두를 신으시면 되고요. 그럼 또 양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네. 양말은 어떻게 신느냐? 기본적으로 바지 색깔에 맞추거나 구두 색깔에 맞춰서 신으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네. 네. 뭐 통상적으로는 바지 색깔에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고서 계속 보다 보니까 바지 색깔 계열에 맞는 비슷한 양말을 신는 게 이제 가장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양말을 신으실 때 그런 패턴들, 드레스 양말은 저는 그 립삭스라 그러죠. 네, 이렇게 골지가 골지 들어가 양말. 있는 세로로 네. 골지가 들어가 있는 양말이 가장 좀 잘 어울리고 네. 가장 얌전해 보이고 네. 무지 아예 플레인 양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킹 신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네. 또 양말에 무늬가 좀 화려하게 들어가, 뭐 도트가 들어가거나 뭐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거나 그런 양말들은 좀 캐주얼한 네. 예, 그런 옷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지, 네. 골지로 된 네, 바지 색깔에 맞춘 양말을 신어라. 네, 네. 또는 신발 컬러에 맞추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말의 길이. 롱호스라고 그러죠. 네, 롱호스라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트 입으실 때는 롱호스 신는 게 우선은 기본입니다. 네, 무릎 밑까지 올라오는. 네. 네. 왜 롱호스를 신나요? 이렇게 앉았을 때 바지 단이 올라가면 살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이 살 보이는 거는 아주 결례입니다. 그래서 롱호스를 신습니다. 네, 적어도 답답하시면 미드카프 정도는 신어주셔야 돼요. 미드카프는 뭐냐면 종아리까지는 올라오는 거. 네, 종아리 중간까지는 올라와야 네, 네, 앉아서 뭐 다리를 꼬거나 이럴 때 이 다리털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수트, 이렇게 타이 매는 수트를 입으실 때는 양말은 꼭 신으셔야 됩니다. 네, 네, 발목 양말 신으시거나 네, 스포츠 양말 신으시거나 네, 흰 양말 신으시거나 또는 그 페이크 삭스 여름에 신으시는 거는 NG입니다. 네. 네, 그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리고 스포츠 삭스 중에서도 스포츠 양말도 검정색 스포츠 양말 안 돼요. 네,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색깔만 진한 거 신으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꼭 드레스 양말, 드레스 네, 전용, 네, 네. 수트 전용 양말을 신어주셔라. 네. 후트지 브라더스. 포켓 스퀘어. 네. 네, 포켓 스퀘어는 꼭 해야 됩니까? 포켓 스퀘어는 꼭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장식이죠. 네, 장식입니다. 근데 수트를 갖춰 입으시는 분들은 다 하시죠. 네, 네. 빼볼게요. 네. 네, 심심해 보이죠? 심심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포켓 스퀘어 꽂으시는 게 뭐 멋적인 부분에서나 뭐랄까 좀 더 이렇게 포멀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 네. 네. 그래서 포켓 스퀘어는 꽂으시는 게 좋은데 포켓 스퀘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이 뭘까요? 포켓 스퀘어의 기본. 포켓 스퀘어는 하얀색 리넨 혹은 면 소재의 이 끝에를 핸드 롤드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이제 네. 손 손으로 바느질로 끝에를 바느질 마감을 한 되게 자연스러운 정확한 사이즈의 포켓 스퀘어를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사실은 저도 그런데 그냥 하얀색 포켓 스퀘어로 거의 대부분은 한 95% 이상은 하얀색 포켓 스퀘어를 합니다. 네. 사실은 다른 거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네. 네.
그 가끔 보면은 이 타이랑 똑같이 세트로 나오는 포켓 스퀘어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정말- 진짜 별로예요. 정말 네, 정말 보기 안 좋은. 네, 그건 아니고 네. 뭐 정말 멋을 내고 싶으시다거나 좀 트위스트를 주는 경우에는 셔츠 컬러에 맞추거나 뭐 이거는 화이트니까 네. 그런데 뭐 셔츠 컬러에 맞춰서 약간 그 블루톤이 들어가 있는 걸 하시거나 아니면 이 타이의 컬러 중에서 하나를 픽해서 비슷한 약간, 계열로. 네, 컬러풀한 걸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화편이고 기초편에서는 사실은 화이트 포켓 스퀘어면 다 만능이다. 네. 끝난다. 네. 그리고 포켓 스퀘어는 어떤 모양을 넣으면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마네킹도 꽂고 있는 요 TV 폴드 또는 프레지덴셜 폴드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서 이 끝이 접은 끝이 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꼽는 방법이 가장 포멀하고 젠틀하고 네. 비즈니스 어타이어에도 네. 적합한 방식입니다. 네, 제 이 TV 폴드 이외에는 퍼프드나 피크드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 포켓 스퀘어 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비즈니스 씬이나 포멀한 스타일은 아니다. 네. 네. 네, 좀 멋을 부릴 때 네, 뭐 이 파티에 가거나, 네. 네.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네, 네. 뭐 사실 포켓 스퀘어 꼽는 방법은 이것도 한 두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다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행커치프라고 부르는데 행커치프가 맞나요? 저는 사실 혼용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포켓 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들은 행커치프는 사이즈가 좀 달라요. 네. 그 실제 손수건은 행커치프라고 하고 그렇죠. 코 풀고 땀 닦을 때 쓰는 게 행커치프고 여기에 이제 꼽는 건 사실 장식적인 용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포켓 스퀘어라고 하죠. 네네네. 어떻게 케어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입으시잖아요. 하루 이상은 무조건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연속으로 착용하시면 네. 별로예요. 네. 네, 좋지 왜냐면 않아요. 이 원단의 실이 기본적으로는 울 소재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울은 이런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이니까 이제 뭐 단백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이제 땀도 좀 흡수를 하고 있고 뭐 채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옷걸이에 잘 걸어서 이제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걸어 놓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케어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옷솔을 하나 구비를 하셔서 네.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 옷솔로 브러쉬질을 하시면 사실 머리 빗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 그 원단에 끼어 있는 먼지나 이물질들이 또 그 솔에 잘 묻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의 결을 좀 잘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죠. 네. 그다음에 스팀 쏘여주시면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집에 스타일러 장만하고 계신 분들은 스타일러 넣어 놓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바지 다림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네. 네. 그 바지 다림질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바지 다림질을 꼭 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지가 이렇게 해롱해롱 이렇게 뭐 주름이 다 없어져서 그렇게 매일 전투복처럼 입고 다니시는 걸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짠하다. 네, 마음이 짠해요. 보기가 좋지 않다. 네. 역시 수트는 좀 이렇게 네, 약간 결- 칼선을 좀 잡아서 딱 입으시는 게 멋있습니다. 결론은 스타일러네요. 스타일러 사야 되겠네. 바지 주름도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협찬 들어올라나? 기다리겠습니다. 네. 후트지 브라더스. 수트 입기에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이게 살면서 이 수트를 입을 일이 적어도 하루는 있으니까 네. 좀 가급적이면 좀 잘 알고 입으시고 또 알므로써 또 다음 단계로 즐길 수 있는 그 단계의 이제 중간 과정이 되니까 꼭 한번 잘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트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유익한 채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하는 후트지 브라더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 뭐 하자 그럴 때는 투설되더니 또 카메라 돌아가면 또 이런 게 프로다.